여러분, 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조선의 중앙행정조직입니다. 고려를 이어서 새롭게 세워진 조선의 통치체제는 조선을 만든 이들의 이상을 가득 담아서 고려와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500년간 이어지는 조선의 기본 틀이 됩니다. 과연 조선의 중앙행정조직과 통치체제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담겨 있었을지 우리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392년 이성계에 의해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새로 건국됩니다. 왕은 이성계였지만 실질적으로 조선 건국을 주도한 세력은 다름 아닌 신진 사대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유학인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성장한 이들이고, 그렇기에 이들은 새로 세운 조선의 시스템에 성리학적 정치 이념을 가득 반영하게 됩니다. 조선의 통치체제에 반영된 성리학적 이념으로 첫 번째는 바로 왕도 정치가 있겠습니다. 왕도 정치란 덕의 바탕을 둔 그러한 정치로서 왕은 힘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민심을 살피고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유교적인 이상 정치를 뜻하는 것이 바로 왕도 정치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의 통치체제에서는 왕의 권력이 강력해지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장치와 기구들이 마련됩니다. 다음으로 성리학적 정치 이념의 두 번째는 바로 민본 정치, 민본 사상이 있겠습니다. 국가의 근본은 왕이 아닌 백성에 있다는 사상으로 백성을 하늘처럼 모시고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을 정치의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민본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의 왕들은 항상 많은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조선의 왕은 하늘의 명을 받아서 민심을 살피고 국가를 통치하는 존재로서 유교 윤리를 배우고 몸소 실천해서 만백성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모범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조선의 왕들은 공부와 국가 업무로 이루어진 살인적인 스케줄을 매일매일 소화해야 했고, 특히 어려운 시험인 과거를 합격한 조선 제1의 두뇌들인 관료들과 함께 유교 경전을 공부하면서 국가 정책을 토론하는 경연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선의 중앙행정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 맡은 업무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의정부입니다. 국가 최고의 관료인 삼정승,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모인 합의기구 의정부는 명실상부한 국가의 최고 기구였으며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였습니다. 이들은 국가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왕에게 정책에 대한 최종 보고를 올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왕에 따라서 의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육조가 직접 왕에게 결제를 올리고 명령을 받는 제도인 육조 직계제가 시행되긴 했습니다만, 최고 관료인 삼정승이 모이는 기구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 육조입니다. 육조는 이, 호, 예, 병, 형, 공으로 나뉘어서 국가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었고, 결정한 정책들을 지방 관료들, 지방관에게 전달해서 정책의 실제 실행을 맡는 기구가 육조였습니다. 이 육조의 장관들을 판서라고 하는데, 판서들은 경연 및 국가 중요 회의에 참여해서 왕과 함께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고위급 관료들이었습니다. 승정원은 왕의 명령을 각 부서에 전달하는 부서로서 왕과 가장 가까운 비서기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승정원의 관료인 승진은 일명 후설지신, 왕의 목구멍과 혀를 맡은 신하로 불리기도 했고,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왕의 가장 근처에서 왕의 행적 및 승정원의 업무를 세밀하게 기록했는데, 이것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승정원 일기가 되겠습니다. 의금부는 국가의 중대한 죄인을 조사하고 신문하는 사법기구였는데, 이러한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반면 사헌부는 관리들에 대한 감찰 업무, 즉 비리를 감시하는 업무를 하였고, 사간원은 왕을 비판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로서 간쟁과 논박이라는 두 가지 권한을 통해서 왕이나 고위 신하들의 잘못을 목숨을 걸고 비판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홍문관은 본래 궁중 서적을 관리하는 도서관의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여기에 소속된 신하들이 풍부한 학식을 통해서 왕의 경연에 참여하면서 국가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은 일명 3사로 불리면서 조선시대 언론기구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들은 국왕의 강력한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 관료들의 권력 독점과 비리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음으로 춘추관은 역사서의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였는데, 이곳에 속한 사관들은 국가의 정치 상황을 매일매일 기록으로 남기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왕이 죽으면 해당 왕 때의 기록을 모두 모아서 그 왕의 역사책을 펴내니 그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은 지금의 서울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유학교육, 유교교육을 담당했고, 조선의 많은 이름난 신하와 학자들이 이곳을 통해서 배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통치 기구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교적인 소양과 실력을 갖춘 유능한 관리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선발하는 시험이 바로 과거제로서, 조선의 과거제는 크게 세 유형, 문과, 무과, 잡과로 나뉩니다. 문과는 유학 지식을 평가해서 관리로 등용하는 시험으로서 전국 각지에서 치러지는 1차 시험인 소과를 합격한 사람들을 모아서 최종 시험인 대과에서 전국 33인을 선발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문과를 통과한 관료들을 문반이라고 하였으며, 주로 양반의 자식들, 자제들이 응시하던 시험이 되겠습니다. 무과는 무예 실력을 평가해서 관리로 등용하는 시험으로서 소과, 대과의 구분 없이 최종 합격 28인을 선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무과에는 양반 자제들 뿐만 아니라 체력이나 무예에 자신 있는 향리나 상민들의 자제도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선 무과의 특징으로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있긴 있었지만 거의 시행하지 않아서 있으나 만화했다면, 조선은 이 무과를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무과를 통과한 관료들을 무반이라 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통과한 관료들, 문반과 무반들을 모두 합쳐 문무 양반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문무 양반이 조선을 지배한 지배층 양반들이 되겠습니다. 한편 잡과는 외국어 통역 능력을 시험 보는 역과, 그 다음에 법률 지식을 시험 보는 율과, 의학 실력을 평가하는 의과 같은 전문 기술직 시험이 잡과였으며, 앞에 두 과거보다 낮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에서의 과거의 위상은 고려시대보다 훨씬 높았는데, 조선에서도 고려와 같이 음서나 또는 추천제인 천거로 관료가 될 수는 있었지만, 고려에서는 5품 이상 관료의 자제들이면 음서를 쓸 수 있었던 데 반해서 조선은 2품 이상으로 그 문을 훨씬 좁히게 됩니다. 또한 조선시대에 음서로 받을 수 있는 관직들은 대개의 경우 낮은 관직이거나 별로 권력도 없는 명예직들이어서, 높고 중요한 관직을 얻으려면 반드시 과거를 합격해야만 했었고, 이 음서로 들어온 관료들은 과거 합격자들의 온갖 무시와 멸시를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보통 음서로 관료가 되었다 해도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고려보다 한층 더 타고난 신분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조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안녕!